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글을 썼는데 왜 구글 검색이 안 뜨지?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상위 노출이 되는 걸까? 좋은 글이면 당연히 노출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성 들여 블로그 글도 쓰고 홈페이지 콘텐츠도 만들어 올리는데 막상 유입은 거의 없고 검색 상위엔 늘 똑같은 사이트들만 보이실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나보다 글 못 쓴 것 같은데 왜 저기는 1등이지?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영상이 시작됩니다. 저도 과거엔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열심히 쓰면 언젠가는 뜨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직접 구글 SEO를 공부하고 지난 3년간 수많은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글 상위 노출에 최적화된 글쓰기는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왜 내 글이 상위 노출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여러분들도 구글 상위 노출에 최적화된 글쓰기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잘 쓴다는 기준이 뭘까요? 호킹이 강한 제목을 쓰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이미지도 깔끔하게 배치하고 가독성 있게 단락을 나누는 것, 대부분 이런 요소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글을 읽을 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일 수 있지만 구글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구글은 사람이 직접 검수하는 게 아니라 글을 적게 되면 구글봇이 그 글의 정보를 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구글 직원이 일일이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구글봇이 그 글의 구조와 신호를 분석해서 이 글이 검색 사용자에게 유용할지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과 구글봇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내용의 깊이와 문장의 감성을 보고 판단하지만 구글봇은 제목 구조, 키워드 위치, 이미지 설명, 링크 연결 같은 기술적 신호들을 통해 글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글쓰기를 하기에 앞서 구글봇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글쓰기를 최적화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글봇을 만족시키는 그 핵심 요소는 총 5가지인데요. 초보자분들은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H태그로 본문 뼈대를 잡자. 블로그나 홈페이지 글 쓸 때 제목을 굵게 키워만 놓고 이거 제목이지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구글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글자가 크든 작든 굵든 말든 구글은 H태그 설정이 되어 있어야 제목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H태그란 본문 안에서 이 부분은 큰 주제, 이건 그 안의 소주제라고 구글보스에게 알려주는 구조 태그입니다. 검색 결과에 뜨는 제목이랑은 완전 별개입니다. 그건 타이틀 태그, 메타 정보에서 따로 불러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글 본문 안에서 정보의 순서와 계층을 구글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 도구가 바로 H태그입니다. H1은 글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 한 글에 하나만 사용합니다. H2는 글 안의 큰 주제들, 본문을 파트로 나눌 때 사용해요. H3는 H2 아래에서 항목을 더 잘게 나눌 때 사용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째, H1을 2개 이상 쓰는 경우, 이건 진짜 안 됩니다. 글 전체를 대표하는 제목은 하나여야 해요. 구글은 H1이 2개 이상이면 글의 중심이 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둘째, 그냥 글자만 키우고 굵게 만든 제목. 눈에는 제목처럼 보여도 구글봇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H태그가 없으면 그냥 본문일 뿐이에요. 셋째, 아예 H태그 없이 글 전체를 단락 없이 쓰는 경우 구글은 구조가 없는 글을 싫어합니다. 어디가 중요한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본문 안의 제목 설정은 그냥 글자 크기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H태그를 지정해야 구글이 알아볼 수 있고, H태그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쓰는 게 아니라 구글이 여러분 글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타 디스크립션 설정. 여러분, 구글 검색 결과에서 제목 바로 아래에 2줄짜리 설명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메타 디스크립션입니다. 이건 그냥 설명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 글을 클릭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구이기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이 문구 안에는 핵심 키워드도 들어가 있고 읽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분명하죠. 클릭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메타 디스크립션을 따로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이 글 중 아무 문장이나 잘라서 보여줍니다. 문제는 보통 인사말이나 뜬금없는 문장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은 이런 문장이 뜨면 누가 클릭하겠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글의 첫 2문장을 아예 메타 디스크립션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HTML 편집이나 워드프레스의 요스 SEO 플러그인 같은 기능으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보고 이 글 뭐지? 하고 클릭하게 만드는 2줄 요약. 클릭을 하게 되면은 결국 SEO에서도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니까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URL 설정. URL은 구글이 글의 주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에 숫자나 의미 없는 코드로 된 주소는 검색 최적화에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글 하나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글의 주소가 의미 없는 단어와 숫자의 나열이다. 구글은 이 글이 뭔 주제인지 절대 모릅니다. 사용자도 보고 뭔지 짐작조차 안 가죠.
근데 이렇게 바꿔볼까요? 바로 느낌 오시죠? 에이, 이거 구글 SEO에 관한 가이드구나 하고요. 구글은 이 URL을 보고도 글의 주제를 판단합니다. 주소 안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검색어랑 연결될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URL 만들 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핵심 키워드를 넣어라. 둘째, 길게 쓰지 말고 짧고 간결하게. 셋째, 띄어쓰기 대신 하이픈을 써라. 이거 제대로 해두면 구글이 여러분 글을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네 번째, 이미지 설정. 구글은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구글은 이미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이미지에 달린 설명, 즉 알 텍스트를 읽고 이게 무슨 사진인지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알 속성에 이미지 내용을 설명해주면 구글이 이해하고 이미지 검색에서도 노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는 무조건 용량 최적화해서 올리세요. 사진을 그대로 올리면 페이지 로딩 속도가 느려지고 이건 곧 SEO 점수에 악영향을 줍니다. 해결법은 간단해요. 타이니png, 스쿠시 같은 무료 도구로 압축하거나 웹P 포맷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이미지는 예쁘게만 올리는 게 아니라 설명을 붙이고 가볍게 만들어야 구글이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 내부링크는 SEO의 숨은 핵심. 내부링크란 한 웹사이트 내에서 작성한 글들끼리 서로 연결해주는 링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글은 단일 글만 보고 여러분 사이트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 글이 사이트 내 다른 글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쉽게 말해 내부링크는 여러분 사이트 전체를 하나의 책에 있는 정보망처럼 보여주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SEO 글쓰기라는 글이 있고 예전에 썼던 키워드 분석 방법이라는 글이 있다면 두 글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구글은 이 사이트는 SEO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구나 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내부 링크를 잘 연결하게 되면요. 사용자가 관련 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 페이지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이탈률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구글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키워드 분석 실전 가이드처럼 링크 문구에도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자세히 보기 이런 말보다는 실제 검색어와 연결된 표현을 쓰는 게 SEO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글 하나 쓸 때마다 관련된 글이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내부링크는 글에게 내 글 믿을만해요 라고 말하는 구조적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구글 상위 노출을 위한 글쓰기 기본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고 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경쟁이 약한 키워드에서는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홈페이지 SEO 요소들을 잘 정리해두면 구글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글을 더 잘 평가해줍니다. 구글은 단발성으로 반응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정 시간 누적된 데이터와 구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글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서 반년,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아직도 내 글이 안 뜨지? 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글을 쓰고 홈페이지 요소를 계속 보완해 나가면 분명히 반응이 옵니다. 하지만 경쟁 강도가 높은 키워드에서는 상황이 다른데요. 홈페이지 SEO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단순히 글을 잘 썼다라고 해서 상위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 글이 얼마나 신뢰받을 만한 출처에서 왔는지도 함께 보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의 사이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됐는지, 얼마나 많은 외부 사이트에서 여러분 글을 링크했는지, 다른 콘텐츠들과의 연결성 등 전부 종합해서 이 사이트는 믿을 만한가를 판단합니다. 경쟁 강도가 높아질수록 사이트의 권위와 외부 영향력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키워드, 블랙 키워드 같은 경우들은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상위에 오르기 어렵죠. 경쟁 강도가 높은 키워드에서 살아남으려면 글쓰기는 기본이고 사이트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도 병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고급 전략들은 영상 분량상 오늘 다루지 못했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 무료 전자책 다운받으셔서 보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구글은 시간을 투자하면 신뢰를 쌓는 시스템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쓰고 꾸준히 다듬으세요. 분명히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SEO 전략이 필요하시거나 혼자 하기 막막하다면 SEO 마스터 이실장 저에게 문의 주세요. 실전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고급 전략을 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